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막 조리원에서 퇴소한 초보 엄마입니다. 공교롭게도 동서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느라 1년에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전부고요. 시부모님은 충남 논산으로 귀농하셔서 딸기 농사를 지으시며 작은 화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선의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 둘이 서로 자매처럼 의지하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하듯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와 남편은 딱히 마찰이 없었는데 아들 부심 대단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파토 날 뻔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파혼을 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수 바빠? 야, 너는 형수한테 형수가 뭐냐? 형수님이라도 똑바로 안 불러? 아니, 20년 넘게 이름 불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형수가 되겠어? 나 참, 형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왜 그래 수아나? 무슨 일 있어? 자기가 너무 받아주니까 수환이 제가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이제 손윗 사람인데 대접받아야지. 내버려둬. 편하고 좋지 뭐. 어른들 앞에서만 조심하면 되니까. 아무튼 무슨 일인데? 아니, 나 여자친구 소개해 주려고요. 저번에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했지? 동서지간 될 사이인데 서로 왕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좋지 뭐. 천방지축 김수환을 길들인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게, 저 녀석이 사고를 앵간히 쳤어야지. 에이 형 또 그런다. 내 여자친구도 성수동 출신인데 슬기 너 알 수도 있겠다. 얘도 성수초 나왔다는데 우리랑 동갑이거든. 그래? 신기하네. 그나저나 날은 언제로 잡게? 우리도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아예 약속을 정하는 게 좋아.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 어때? 형도 비번이고 쉬고 있다며. 저녁도 먹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자 콜? 야, 임마. 나 내일 출근이야. 술은 무슨 술이냐? 에이, 오빠. 가볍게 한잔하자는 건데. 그리고 수환이 여자친구 데려온대잖아. 자꾸 틱틱댈래? 에잇, 알았어. 약속 장소랑 시간이랑 문자로 보내놔. 네 형수 데리고 시간 맞춰 갈게. 오케이 그럼 이따 봐. 저는 남편을 만날 당시에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만나 부모님끼리 서로 왕래하며 가까이 지낸 소꿉친구가 바로 제 시동생입니다. 시동생은 저와 같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시동생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모습에 반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살을 바라보는 나이이기도 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곧 양가 집안의 인사를 앞두고 있었죠. 워낙 어려서부터 시동생과 가까이 지냈던 터라 결혼해서도 터울 없이 잘 지낼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 여자친구, 그러니까 제 예비 손아래 동서와도 결혼 전에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거든요. 예비 동서와는 알고 보니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었지만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이더라고요. 성격이나 식성도 저랑 비슷했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외국에 계시는 게 상황이 비슷해서 더더욱 정이 갔습니다. 그렇게 고부 갈등은 없고 동서지간 사이도 좋은 완벽한 가정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갈등이 시작되었죠. 양가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외국에서 잠시 귀국한 부모님과는 식사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슬기야, 어머님한테 예단 목록 받았어? 응. 상견례 전에 미리 주셨더라. 아무래도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매번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미리 전해주고 상견례 때 말씀하실 건가 봐. 나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좀 웃기지 않아? 이불이나 화장품 세트. 이해는 하는데 다른 것들 봐봐. 냉장고 세탁기. 다 바꾸시려나 봐. 헉, 이게 다 뭐래?
저거 신혼집에 들어갈 물건들 아니고? 아니야. 시어머니가 바꾸실 건가 봐. 내가 신혼살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왜 예단에 포함시키냐시던데? 아주버님 보시면 짜증내시겠다. 아니, 나 결혼할 때도 저렇게 주시려나? 글쎄? 근데 저번에 집에 가보니까 다 최신형에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던데. 비스포크 냉장고 알지? 어머니가 그거 쓰시던데? 김치 냉장고랑 세트로. 그럼 정말 얼마 안 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저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먼저 준비해봐야지. 준비하다가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안 그래도 수환이가 서로서로 돕자더라. 그럼 나야 좋지. 남편들이 바쁜데 동서지간 우애라도 다집시다. 이번 주 금요일에 치맥 어때? 좋지. 제 친정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는 터라 자주 왕래를 하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결혼 준비는 시댁과 해야 했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구색을 맞춰야 했고 상견례 전에 예단 목록을 미리 받아두기까지 했거든요. 다들 결혼 전에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도 겪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결혼을 하는 거라던데 예단에서부터 살짝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죠. 친구같이 지내는 시동생 부부 덕에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었지만 제 기준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굳이 가정가구를 새로 싹 바꿔야 하고 현금 예단도 받고 모피코트에 명품 가방에 온갖 걸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동생을 홀로 키워오셨어요. 여자의 몸으로 자식 둘을 훌륭히 키워낼 의사를 만들었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예단 목록을 보면 마치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보답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혼자 알아서 잘 준비해 보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예단 목록을 보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화가 난 남편이 시어머니께 찾아가 한바탕 했는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예, 예단 목록 간추려서 다시 보내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이것저것 준비한다는 핑계로 그러질 못했네요. 그리고 너는 벌써부터 시어미랑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니? 너 정환이한테 예단 너무 과하다고 그새 일러 바쳤잖니. 아,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 와서는 왜 너한테 예단으로 부담 주냐고 아주 지랄지랄을 하더라. 어머, 그 정환 씨가요? 전 그럴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죄송해요, 어머니. 됐다. 이미 지랄한 거 뭐 어쩌겠니. 남들은 다 그 정도 한다는데 뭐가 부담이 된다고 그걸. 어휴. 신혼살림은 어쩌고 있어? 그것도 한 군데서 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집 걱정은 덜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그럼 나 아는 사람이 매장하니까 거기서 해라. 가구도 마찬가지고 다 최고급으로 맞춰. 이왕이면 아는 데서 하면 좋잖냐. 여기에 전화해보고 내 이름 대면 알 거다. 네, 감사해요. 조만간 정환 씨랑 저녁 식사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가 웬일이냐? 일단 알았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언이라는 핑계로 저에게 온갖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신혼집도 병원과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굳이 아파트를 고집하셔서 결국 그 고집 꺾지 못하고 병원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오피스텔은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정말 최적의 장소라 생각했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근무 시간도 다르고 주로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동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길 바거든요. 하지만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가전이며 가구며 심지어 이불 색깔까지 간섭하시는데 슬슬 저도 지쳐갈 때쯤 서로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이 제주도신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손수 청첩장을 전해주셔야 한다며 한 달 살기 겸 제주 여행을 다녀오신 뒤였어요. 예, 결혼 준비도 이제 막바지인데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정했니? 저희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정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국으로 오래 나가는 건 좀 그래서요.
제주도 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강원도나 부산 쪽으로 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올까 싶어요. 뭐? 제주도?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제주도라니. 어머니, 제주도가 어때서요? 요즘 제주도가 완전 핫하잖아요. 다들 못 가서 안달인데. 국내잖니. 신혼여행은 무조건 외국으로 가야 해. 시간도 그렇고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서요. 정환 씨도 요즘 수술 많아서 엄청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 일단 알겠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추천해 주실 곳이라도. 이왕 가는 거 좋은 데 가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조금 이따 연락하마. 형수, 신혼여행 어디로 가? 제주도 생각하고 있어. 수술도 많이 하는 시기고. 진료 일정이나 근무 일정으로 보나 그냥 국내에서 이것저것 즐길까 생각하고 있어. 형이 요즘 바쁘긴 하지. 최 교수님, 장기 출장 가셔서 하필 그 기간이라. 그래서 결혼을 미룰까도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 일부러 일정 맞춰 한국 오는데 바꾸는 것도 일이라서. 피곤한 거야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제주도로 정해진 거? 글쎄? 사실 어머니가 연락하셨어. 제주도 가지 말고 해외로 가라고. 엄마가 왜 신혼여행까지 간섭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뭐라 했는데? 뭘 뭐라 해. 정해진 거 없다 그러고 근무 때문에 국내 가려고 한다고 그랬지. 설마 따라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이 씨가 된다잖아. 조용히 해. 그래서 걱정이야. 설마 같이 가시진 않겠지? 아, 어머니한테 연락 왔다. 잠시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주도는 좀 아닌 것 같구나. 네? 그럼요? 아무래도 신혼여행은 제주도 말고 유럽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저희 유럽 갈 일정이 안 되는데요. 그이도 수술 일정이 결혼하는 달에 꽉 차 있어서 오래 비우기가 좀 그래요. 그럼 굳이 제주도를 가겠다는 말이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왜 제주도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긴? 내가 제주도 다녀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네? 무슨, 설마 신혼여행에 어머님도 같이 가시게요? 뭘 그런 걸 묻니? 큰아들이 결혼해서 첫 해외여행 간다는데 나도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인데요. 가족여행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 모시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이왕 해외 가는 거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관광시켜준다고 그러면서 다 데려가더만. 왜? 싫으냐? 네, 전 싫은데요. 신혼여행인데. 어머니가 같이 가면 불편하고 신혼여행 분위기도 안 살고.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구닥다리라는 거야 뭐야? 뭣도 아닌 년 의사 아들이랑 결혼시키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는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네? 네? 뭣도 아닌 년이요?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지금 보니까 네 싹수가 노랗다. 어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싫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거냐? 내가 잘난 우리 아들 키우면서 이 정도도 대우 못 받아야겠냐? 이 야가 빠진 년. 아,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 저는 뭐 욕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뭐 미친년? 너 시어머니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니? 나 참, 너 이 결혼 안 하고 싶구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참견하시는 것도 정도 것이지 어떻게 신혼여행을 따라올 생각을 하세요? 네 말버릇을 보아하니 시집살이는 각오해야 할 거다. 알겠냐?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을 들먹거리시면서 본인도 굳이 따라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저에겐 연연거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는 거 있죠. 저도 어렵게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 따고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저와 남편을 사사건건 비교하시던 것도 그렇고 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저도 모르게 폭발했나 봅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나눈 모든 대화를 공유해 주었고 남편은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한바탕 했는지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고 전화며 문자며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괴롭히셨어요.
저는 이대로 휘말리면 결혼하고 나서도 개고생할 것 같았고, 곧 결혼을 앞둔 시동생 부부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와 결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 어머니, 저 협박하세요? 원하시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뭐? 없던 걸로 하자고? 청첩장이며 뭐며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없던 걸로 하자니. 너는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어머니가 결혼하기 싫으냐면서요. 계속 이런 식이면 저 이 결혼 못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요. 네가 뭘 참아?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 결혼 준비하고부터 참견하셨잖아요. 그것도 정도 것이지. 세상에 정환 씨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부부가 살 집이고 살면서 쓸 물건 고르는데 어머님 주관 개입하시면 그게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거지 뭐겠어요? 아니,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럼 조언도 못 해줘? 조언이랑 잔소리, 참견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정환 씨가 그만하라고 안 했어요? 내 아들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정환 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30 넘은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냥 축하한다고 응원해 주실 일이지 이것저것 다 참견하시면 뭐하러 결혼시켜요? 그냥 끼고 사시지. 뭐? 너 아주 제대로 시집살이 당해봐야겠구나. 아, 그럼 저 그냥 안 할게요, 이 결혼.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면 제가 넘어갈 줄 아나 본데 저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닙니다. 정환 씨, 지금 시기 넘기면 의사라는 훌륭한 직업 가지고도 결혼 못하고 평생 늙어 죽을 거예요. 뭐? 네 인연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거니? 저 이대화 그대로 정환 씨한테 보낼 거예요. 결혼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할 거고 어머님 계속 이런 식이면 전 못합니다. 저는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저에게 사사건건 간섭이며 화풀이며 온갖 잔소리를 해대시는데 좀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여러 환자들을 대하며 나름 멘탈이 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시어머니는 좀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까지 하겠다며 크게 싸웠고 두려웠던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을까봐 크게 충격을 드셨는지 저에게 눈물까지 보이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까내리는 일 없이 존중하며 아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3개월 뒤 시동생 부부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동서와 저는 행복하게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공동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반찬이며 미역국이며 몸보신되는 음식을 잔뜩 해주고 계세요. 결혼 전에 비하면 정말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저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아이 둘을 업고 안아서 봐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막역한 고부지간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이가 안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시동생 부부와도 워낙 가깝게 지내고 시어머니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거? 그거 하나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시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듯이 인간관계도 서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 저처럼 대놓고 들이받든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근무를 했지만 제 인생의 오점을 찍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찬란했던 제 인생에 잿가루가 뿌려진 것 같이 엉망인 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름의 복수를 하고 끝을 맺어서인지 속은 후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즐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하면 이야기 내용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기혼 여성이라면 그리고 한 번쯤 사랑에 배신을 당했던 분들이라면
많은 공감이 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제가 중학생이던 때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마땅한 직업 없이 주부로만 지냈던 엄마는 다행히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남다른 안목으로 투자하는 곳마다 재개발이 된다거나 집값이 뛰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3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셨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에 취미가 있던 저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의대 졸업 후에는 서울 강남에서 선배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경험도 쌓을 겸 일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인연이 다 1년 반 정도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자기야, 상견례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어디 생각해 둔 곳 있어? 아무래도 지역은 서울이나 부산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장모님 서울 구경도 시켜드릴 겸 서울에서 하는 게 어때? 그럼 내가 호텔 식당 예약할게. 플라자 호텔 괜찮지? 이번에 리뉴얼해서 오픈했다는데. 어머니도 괜찮으시죠? 너 친정이 부산이라고 했지. 그나저나 너희 엄마는 시골에서만 살아서 대도시의 삶을 잘 모를 거야. 그치? 어머니, 부산도 도시예요. 서울 다음으로 큰 행정 도시잖아요. 그래, 그렇다고 해줄게. 호텔 식당도 이때 아니면 언제가 보시겠어? 서울에 왔는데 호텔에서 밥은 먹어줘야지. 네가 적당한 곳 알아서 예약해두렴. 엄마, 부산 시골 아니야. 이 사람 집도 서울로 치면 강남인 지역에서 사는 거야. 얼마나 생활권이 좋은데? 그래봤자 서울이 아니잖니?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야. 좋으실 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플라자 호텔로 예약할게요. 여기 주방장도 바뀌어서 이번에 평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피곤하니까 좋은 거 먹여야지. 그래도 너 나름 재주 있다? 네? 어떤 재주요? 왜,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잖아. 그게 딱 너보고 하는 말 아니니? 내가 자세히는 안 물어봤지만 그런 시골에서 살면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을 거 아냐? 그 형편에 의사까지 된 거 보면 너 정말 악착같이 살았겠구나 싶어서. 엄마, 그만해. 왜 그래? 부산도 도시라고. 왜 이 사람 무시하는데? 아이고, 너는 벌써 새아가 편드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학 가고 저 시집 보내실 정도로 여유 있으시고 노후 자금도 다 마련해 두신 상태예요. 그러니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너희가 알아서 예약하고 나는 옆집 김씨랑 내일 받으러 간다. 자기야, 어머님 도대체 왜 저러셔? 미안해, 자기야. 내가 엄마 진작에 단속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진심이 아니면 뭔데? 왜 사람을 자꾸 살살 긁어? 대놓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화 풀어. 어머님, 성격 쾌활하시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대범한 성격 좋아. 근데 사람 무시하는 말하거나 가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씀하시는 거 고치셔야 해. 결혼해서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난 바로 이혼이야. 뭐? 이혼? 벌써 그럴 것까지야. 내가 엄마한테 잘 설명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결혼 생활 유지한다고 해도 안 보고 살 거야. 내 성격 알지? 한 번 한다면 다 하는 거. 고부 갈등 안 생기려면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거라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사실 남편을 2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친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돈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재산에 대한 이야기 더더욱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생활비 정도로만 월세 받으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웃긴 건 시어머니도 부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 하시는 건데 시골 살면 안목도 좁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가끔 선 넘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짐을 받아내고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오랜만에 제 얼굴 볼 겸 서울 여행한다며 잔뜩 신이 나셨죠. 며칠 뒤 상견례 날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상견례 장소에 들어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인 겁니다.
친정엄마도 조금은 당황스러운지 물만 들이키다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수키야, 오랜만이다.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하하, 그러게? 어쩜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니? 여전하다, 여전해. 그러게? 새아가가 네 딸일 줄은 정말 몰랐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다 인연이니까 만난 거 아니겠니? 그러고 보니 우리도 고등학생 때 추억이 참 많았지? 상견례 자리니까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할까? 서로 필요한 말만 하자. 뭐, 다 지난 일이니까 굳이 다시 이야기해서 좋을 것도 없지. 그나저나 애들 결혼 말이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생각을 해봤어?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나저나 너 혼자 새아가 키우느라 빠듯했을 텐데 혼수나 예단은 해올 수 있는 거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맞춰줘야지. 그럼 애들이 강남에서 일하니까 신혼집은 강남이나 그 근처로 하자. 혼수나 예단도 남부럽지 않게 하고 새아가도 의사고 서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무조건 최고급으로 하자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살면서 수연이 기죽이는 일은 없을 거야. 집은 내가 알아서 마련할게.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예단이나 혼수 채워 넣는 것도 빠듯할 텐데 왜 사서 고생이야. 너 아직도 예전의 나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너희 집에서 구걸하던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거 다 불러. 뭐든지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허세는 여전하구나. 딸 자식 앞이라고 자존심 부리는 거니? 자존심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너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말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여전하네?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안 했는데? 아무튼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수연이 통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 번호 알지? 바로 전화하던가. 저희는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상견례가 마무리되었고 엄마와 소주 한잔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서로 앙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외할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시점이라 밥도 못 먹고 급식비를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노는 아이들 무리였고 요즘 같으면 일진 비스름한 거였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신보다 주목받는 엄마를 늘 질투에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엄마 막 괴롭혔던 거야? 나만 괴롭혔게? 때리고 욕한 건 기본이었지. 나 말고도 당한 애들 많아. 내가 나서서 들이받긴 했지. 아니, 근데 왜 그때 복수 같은 거 안 했어? 왜 당하고만 살았냐고. 말했다시피 가진 게 없어서 백도 없고 돈도 없던 시절이라 어떤 짓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어휴, 나 같으면 확 그냥. 아서라 어쩌겠어. 그래도 결국 엄마가 들이받아서 사과도 받아내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다짐도 받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역시 우리 엄마. 어머니가 결혼해서 막 나 괴롭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내 눈치 봐서라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철없던 시절이라 그러려니 해. 이제 와서 잘잘못 따지면 뭐하니? 벌써 수십 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긴. 근데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게 무대뽀야? 겉은 그래도 속은 약골이야. 결혼해서 혹여나 너한테 허튼 짓이라도 하면 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너희는 너희들 인생 살아. 알겠지? 알겠어. 엄마, 나 행복하게 잘 살게. 아, 그리고 박서방도 너한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처음에 한두 번은 봐줘. 그 뒤로는 엄마가 가만 안 둬. 알겠지? 든든해서 좋아. 엄마 말대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요. 오늘 늦었으니까 푹 쉬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바람대로 앞으로 잘 살기로 약속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제 명의로 말입니다. 혼수나 예단도 부족함 없이 해야 한다며 거의 1억 원 가까이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최고급을 외치시는 바람에 죄다 비싼 것들로만 맞췄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어디 가서 돈으로 꿀리지 말라며 제 계좌에 현금으로 2억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친정에서 과분한 사랑을 베푼 것에 비해 시댁에서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 받은 게 전부였어요. 굳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2천만 원 정도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태도가 돌변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제가 의사라는 이유로 남편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면 바로 이혼시킬 거라며 남편을 떠받들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아들 부심 대단한 시어머니들이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매달 용돈도 200만 원씩 드리는데 별도로 카드도 달라 하고 병원에 들러 제 이름 팔며 온갖 시술을 받고 가는 건 당연했어요. 제가 드린 카드는 한도가 1200만 원이었는데 드린 지 2달 만에 카드 한도가 초과되고 그 와중에 남편은 돌연 사업을 하고 싶다며 병원도 그만둬 버렸고요. 제가 벌면 되니까 상관없었는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남편은 재취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작정하고 제 돈 쓰면서 지낼 요량으로 병원을 그만둔 것 같았죠. 자기야, 고생은 젊어서 한다잖아. 다시 재취업할 생각은 없어? 그동안 많이 일했잖아. 당분간은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적당한 일자리 찾아서 재취업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일하다가 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은 해야 보기 좋지. 지금 내가 놀고 먹는다 이거야? 이왕 쉬는 거 좀 더 쉬려고 그러지. 이참에 나 해외여행도 다녀오려고. 휴, 쉬고 싶다면 쉬어야지. 그나저나 쉬는 만큼 과소비하는 습관 좀 줄이자.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솔직히 안 하던 행동하잖아. 홈쇼핑도 필요 없는 건데도 그냥 관심 있으면 막 주문하고. 창고에 쌓인 게 몇 갠데. 아, 그거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엄마도 쓰고 우리도 쓰고 하면 되지. 당신도 당신이지만 어머니도 문제야. 내가 용돈 매달 200 드리잖아. 근데 모자란다고 카드도 달라시더라? 그런데? 카드 1200짜리 드렸는데 2달 만에 한도 초과됐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거니까 자기가 잘 말씀드려줘.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말할게. 당신 말대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2달 동안 1200만 원 쓰는 게 적은 돈 쓴 것도 아니고 용돈도 드리는데 난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 그래서? 요점만 말해. 어머니 과소비하지 말라고 전해줘. 계속 이런 식이면 카드 회수야. 빚이 있으신 거면 말씀을 달라고 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알겠어.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월 1000 이상은 되고 가지고 있는 여윳돈까지 하면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과소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으면 금방 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1200만 원이면 보통 사회초년생 연봉 절반인데 그 금액을 2달 만에 사용하는 건 대단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한번 회수해서 한도를 낮춰버리고 당분간 드리지 않겠다고 하니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태도로 카드를 요구하셨고 점점 과해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제가 별다른 대꾸 없이 어물쩍 넘어가자 정말 치사하게도 아이를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아이 소식도 없냐면서 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 같은 시간에 연락하셔서는 비슷한 레퍼토리로 저를 쏴붙이기 바쁘셨죠. 예, 새아가 이번 달부터 용돈 좀 올려다요. 네? 용돈을 올려드려요? 제가 매달 200 드리고 카드도 드렸는데 부족하세요? 그래, 쓰다 보면 모자라지. 너 카드 한도 낮춰놨더라. 그래서 더 그런 거야. 어머니, 그 카드 한도가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버는 게 한정적인데 어머니 혼자 월 1000 이상 쓰시면 그거 다 누가 감당해야 하는데요? 누구긴 너지. 정현이가 일을 쉬고 있으니까 이 집의 가장은 너잖니?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젊을 때 저축 많이 해놔야 해요. 미래를 생각해서 저도 나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용돈을 못 올려주겠다고? 네. 전 그렇게는 못해요.
용돈이 20도 아니고 200이에요. 그리고 카드도 쓰시는데 뭐가 부족하세요? 남들에 비하시면 정말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 이제는 날 가르치려고까지. 없는 것들이 아주 똑같구나. 너도 네 엄마를 아주 쏙 빼닮았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용돈이랑 저희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참나? 꼴에 싫은 소리 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너 아이 소식 없어? 지난번에도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어머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이 맨날 놀러 다니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별을 따고 아이가 생겨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여자가 행동 처신을 잘해야 남자들이 집에 붙어 있는 거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저희 아직 젊고 아이 가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혼 보내고 가질 거예요. 그러다 우리 집안 대 끊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여자로서 도리를 다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당당하니? 어머니, 말끝마다 여자 하시고 지금 용돈 못 올려드린다 하니까 발끈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아니야. 네가 평소에 똑바로 했어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제때제때 눈치껏 올려주고 그랬어야지. 그 문제는 차차 생각해 볼게요. 아이 문제도 그이랑 이야기해 보고요. 그래라. 그럼 난 마사지 예약이 있어서. 시어머니는 되지도 않는 말로 용돈을 올려달라거나 저를 갈구시고는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 한두 번은 그냥 기분 좋은 잔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게 계속되니 저도 기분이 상하고 말았죠. 저는 최대한 시댁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임을 자주 다녔고요.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병원 간호사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며 자기가 며칠 고민하다 말하는 거라며 저한테 웬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둔 간호사와 익숙한 모습의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어요. 알고 보니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간호사와 내연녀가 친한 사이였던 겁니다. 친구 사이라도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저한테 와서 말해준 거였죠. 그날 저녁 퇴근 후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적당한 시기에 이혼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내연녀도 가담하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진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용돈이며 카드며 받아서 흥청망청 썼던데 내연녀와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느라 그런 거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시켰고 화를 억누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날이 밝자마자 연차 사용하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이혼 소송 상담했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나다 점심은 먹었냐? 아니요. 이제 마지막 환자 받고 나가서 먹고 들어오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저 바쁘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너 신혼집명의 너로 되어 있지? 원래 암컷이 재산 쥐고 있으면 집이 망하는 법이다. 울 아들한테 집 주고 너는 직장 생활하면서 수발이나 들거라.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긴 말 그대로야. 너네 엄마 닮아서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쳐먹니? 뭐라는 거야? 길거리에 나 앉아봐야 정신 차리실래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도 말 그대로예요. 길거리에 나 앉고 싶으시냐고요. 무슨 말버릇이 그래? 아무튼 너는 남편 내조나 잘해. 그리고 슬슬 아이 가질 준비해라. 병원도 조금 쉬는 게 어떻겠니? 제가 왜요? 왜 굳이 병원을 그만두면서까지 아이를 가져야 하고 내조해야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외조해줘야죠. 제가 돈 벌어다 주는데. 여자가 남자 길을 살려줘야지. 지금은 쉬고 있어도 장차 큰일을 할 애다. 아이 낳고 쉬면 내가 나중에 병원 소개해주거나 알아서 취직하면 되잖니. 너 그 정도 능력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야? 어머니, 말씀은 똑바로 하세요. 능력은 차고 넘치죠. 없는 건 그이가 없는 거고요.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릴 거 있었거든요. 뭔데? 저
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왜인지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야,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참에 재산 분할하면 되겠구나. 부부가 가진 재산은 공동 재산인 거 알지? 신혼집 시세가 18억이니까 더도 말고 9억 내놔라. 뭐라고요? 9억이요? 9억이 네 집게 이름인가? 위자료에 보상금 거하게 토해내고 싶지 않으시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세요. 뭐? 비야.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죠. 모든 사실을 친정엄마에게 알렸고 당장이라도 서울에 오시려는 거 겨우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흥청망청 써버린 돈도 모두 보상받길 원한다며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시댁은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였다는 겁니다. 자갈하며 살고 있던 아파트도 전세였고 당연히 모아둔 재산도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가진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 보상금으로 1억 가까이 받았어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3천만 원 받아냈고 남편은 당장 가진 돈이 없어서 전세금 빼서 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방 2개짜리 지하 3방이 있는 달동네로 이사했고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며 사업하려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결국 사업은 코로나의 여파로 시작도 못하고 망해버렸죠. 상간녀가 남편의 전 재산을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이자를 겨우 갚아나갔고 그렇게 두어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이수연, 돈 내놔. 있는 돈 없는 돈 가져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 따위가 올 곳이 아닌데? 당장 나가지 못해? 영업방해로 신고당하고 싶어? 어차피 네 병원도 아닌데. 야, 당장 돈 내놔. 안 그럼 안 나가. 못 나가. 예물로 줬던 금반지랑 목걸이라도 줘라. 어차피 차고 다니지도 않는 거 내놓으라고. 다들 왜 이제 와서 행패세요? 이혼한 지 2달이나 지났고 지금 이러는 거 법적 문제 생깁니다. 법적 문제? 고소라도 한다고? 야, 이 미친년아. 해볼 테면 해봐.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야. 말이 안 통하네요. 제 병원이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두겠는데 보다시피 제 병원도 아니고. 원장 선생님이 아주 화가 나셨는데요. 지금 당장 내 계좌로 돈 보내. 지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하고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너만 잘 살게 둘 순 없지. 닥쳐 미친놈아. 어디 와서 행패야? 네가 잘못해서 그 꼬락선이 난 거잖아. 인생만 중요하고 남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거 다 네가 자초한 거니까 알아서 해결하던지 마음대로 해. 돈 달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까 집에 갈 택시비 정도는 줄게. 뭐? 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병원에 찾아와 한참을 행패를 부리더군요. 자기들이 가진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받아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갈 제가 아니었고 저는 경찰을 불러 그들을 병원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뒤로도 한참을 찾아오며 난동을 부렸지만 법적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죠. 저는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엄마 명의로 된 건물에 성형외과를 오픈했어요. 5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입원실, 수술실 등 다양한 격실을 갖추고 1층에는 카페로 꾸몄습니다. 그렇게 오픈한 지 1년째인데 K뷰티의 여파로 일본, 동남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입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1년에 10억 넘는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제 인생의 오점인 남편놈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 먹고 살기 바쁘겠죠. 그래도 남편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은 조금 기르게 된 것 같아요. 당분간 결혼의 뜻은 없지만 저와 마음 맞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5살 박정현. 평소에 너 튜브 많이 하던 놈이라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 이야기랑 비슷하네? 라면 너인 줄 알고 잘 새겨들어라. 어디 가서 괜히 다른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너 혼자 평생 살라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양심 지키면서 잘 살아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